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점에서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 3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포모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ETF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대에 진입을 하면은 포모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US 달러 가격 기준의 분석인 거고요. 다른 나라 화폐로 보면은 이미 전 고점을 갱신을 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익숙한 그 회계 단위 기준으로 전 고점을 이제 갱신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라에서는 포모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일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국의 화폐가 달러 대비 가치가 많이 하락한 나라 일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화폐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을 초과한 그런 경우가 어디인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한 1, 2년 동안은 US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화폐들이 미국 달러 대비 이제 가치를 잃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나라를 일일이 다 보지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로 국한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자국 화폐 기준으로 전 고점을 갱신한 국가가 크게 일본하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N 기준으로 780만 행 정도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한 480만 루블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2021년 11월 초경에 형성됐던 자국 화폐 기준 전고점을 이제 갱신을 한 나라이고요. 아직 갱신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주 근접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한 10% 미만의 그 가격 레인지에 들어온 나라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나라로는 이제 인도나 중국이나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7천만 원이 전 고점이었는데 지금 현재 6,009만 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39만 9천 위안이 전 고점이었는데 현재 37만 5천 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470만 루피가 전 고점이었는데 430만 루피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전 고점을 벌써 몇 달 전에 갱신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이제 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국 화폐가 달러 대비 가치를 많이 상실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좀 큰 나라들 위주로 보면은 일단 파키스탄이 있을 것 같고요. 파키스탄은 한 인구가 3억 정도 이제 되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미 전고점을 파키스탄 루피 기준으로 갱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터키가 또 있습니다. 터키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최근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터키 리라 기준으로 지난해 6월에 이미 전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국가에서 지금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부재인 것도 있고 그 나라 정보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잘 유통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알기 좀 어렵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포모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뭐 한번 불이 지펴지면은 빠르게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정부가 개입해서 비트코인의 자국민들의 어떤 재산이 유입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좀 지체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ETF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ETF에 관한 얘기가 이제 가상자산 매체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지겨울 수는 있겠으나 지겹다고 또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물 ETF 상장 이후로 비트코인 시장에 매우 영향력 있는 디맨드 드라이버, 수요 원동력으로서 이제 새롭게 등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ETF에 관한 얘기는 이제 자금 유입 규모입니다. 상장된 초반에는 GBTC에서부터 자금 유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 규모 트렌드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장된 지 5주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은 GBTC에서 유출된 자금까지 반영을 하더라도 유입된 자금이 거의 한 50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해보면은 일단 유입된 이 자금 규모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총 3,500개 ETF 순위 중에서 탑 10에 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일단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IT가 4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한 7위 정도입니다. 그러면 1, 2, 3위는 어디냐? 이미 수천억 달러의 자산 규모를 갖고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그런 ETF들이죠. IBB라든지 VO라든지 QQQ라든지 그러한 역사 깊고 각 그 자산군을 대표하는 대규모 ETF와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신규 자금 유입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금 ETF GLD가 50억 달러라는 수준의 자금을 모으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5주 안에 해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로 가면은 금년 내에 금 ETF의 자산 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TF에 관한 이야기는 이 ETF 상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쓰임새가 아주 크게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뭐 어디에 사용되느냐, 뭐 커피도 사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보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해서 그 쓰임새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엄청나게 이제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저 코비 리서치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단계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는 흔히 화폐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매개 수단과 회계 단위를 차례대로 습득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건데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투자 자산인 겁니다. 근데 투자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수용하는 단계인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제도권 자금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재 성장 단계에서 그 쓰임새를 과거 어떠한 그러한 시도보다도 넓게 확장시킨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개발이 진행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시도들도 다 좋긴 한데 지금의 비트코인 성장 단계는 그 2단계인 교환 매개로서의 수용하는 단계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물 ETF는 딱 지금 단계와 맞아떨어지는 그런 쓰임새인 겁니다. 네, 제가 2024년 전망을 예측을 하면서 과거 수년간 해왔던 전망을 또 한번 포함시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주권 국가에 포함되는 거는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들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거는 반드시 꼭 뭐 화폐로서의 수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편입도 포함을 한 이제 그런 전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해서 실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거죠. 이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ETF 보유자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각 자산 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ETF 보유자 명단 리스트가 이제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쩌면은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의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대행 수탁할 경우에는 그 수탁업체 이름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신생 자산군으로서 빠르게 전 세계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국제무대에서 큰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국의 기관은 KIC와 NPS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IC는 한국투자공사고요. NPS는 이제 국민연금이죠. KIC는 외환보유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국민연금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월급의 일부를 받아가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행위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기관과의 정책과 좀 마찰 때문에 쉽게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가격인 한 5만 불 정도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를 나중에 2배나 3배 오른 다음에 사게 되면은 그로 인한 잠재적 이익 손실은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받게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이나 편협한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를
뉴스레터에서 언급했듯이 만약에 이러한 투자 익스포저가 필요하다면은 뭐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식이나 비트코인 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미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마이크로스트라테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채굴업체들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체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같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TF에 비해서는 비효율적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뜻이 있다면 길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를 하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막는 행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찌됐든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